생활문화마을이라는 일종의 백제 민속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산 밑에까지 되어 있는데 산 밑에 가면은 이제 의례성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의례성은 백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곳을 의례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서울입니다. 위웅사. 여기가 백제가 시작한 곳이에요. 지금 송파에 가면은 백제 유적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셨을 거야. 홍납토성이라고 보셨죠? 백제가 쌓은 성이야. 몽촌토성이라고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거 백제가 쌓은 성입니다. 백제는 성을 그렇게 흙으로 쌓았어요. 뭐 조선시대 보면 북한산은 돌로 쌓지 않습니까? 백제는 흙으로 쌓았으니까 남아있어. 그 돌로 쌓으면 사람들 다 집어갔어요. 그거 안 남아났을 거야. 원래 지금 그 올림픽 아파트 그 주변이 다 백제에서 유적지구라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갔다 그냥 다 밀어버리겠지. 지금 남아있는 거 고려 그 옆에 가면 석천동 고분군이라고 그래요. 그 백제 때 무덤이거든요. 석천동 고분군, 방위동 고분군. 이 원전이 여기가 백제가 시작한 의례성이라는 곳이죠. 지금 의례 신도시는 그쪽 건너편에 지나서. 여기 위례 신도시예요. 의례 신도시는 여기 거기 살아요. 거기는 윤기성. 합병윤 씨. 반갑습니다. 화평윤 씨가 이 동네에서는 좀 힘을 써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백제가 시작한 곳인데 서울 땅이라는 건 말이에요. 서울 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땅이야. 서울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한반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그러니까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시대도 백제가 제일 먼저 서울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 어떻게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냐면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룩한 나라는 백제였었다. 우리는 되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은 그렇게 안 배워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룩한 나라는 백제였었다. 그래요? 뭐를 근거로? 한강을 제일 먼저 차지하고 있었어요. 백제는 한강과 금강과 용산강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산업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농업밖에 다른 게 있어요? 농사 잘 지어야 최고야. 농사 잘 되는 데가. 근데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한강, 금강, 용산 쪽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평야 지역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아시다시피 저 북쪽에 산업지역에 뭐 농사채가 없어.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산 밑에 거기 지리 없어요. 농토가 없어. 여러분들 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가면 농토가 없어. 그러니까 백제만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백제는 자기 땅을 지키는 주의고 고구려나 백제는 정복하는 거예요. 그쪽에는 정복국가라고 그럽니다. 신라도 마찬가지. 정복국가에 계속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백제가 고달프지. 땅을.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일 먼저 전성기를 이룩한 나라는 백제였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쉽게 얘기하면 한강을 제일 먼저 차지했었다. 그 다음에 전성기를 이룩한 나라는 고구려였었다. 이렇게 됩니다. 왜? 고구려가 두 번째 한강 주인이거든. 고구려 광개종 장수왕 때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제는 수도를 공주로 옮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펴는 신라였었다. 그때는 언제냐? 진흥왕 때. 신라의 진흥왕 때 해가지고 이제 한강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한강을 차지한 순서가 대한민국의 주인의 순서예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한강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좀 이상해졌네. 서울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 이 자식들이 이제 침입해 와가지고 공주를 수로 옮겼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배울 때 서울 시대를 백제의 한성 시대라고 봐요. 공주에 왔을 때 백제 웅진 시대라고 배웁니다. 근데 웅진이라는 지형은, 공주의 지형은, 여러분들 그쪽 다녀오셨나 모르겠네? 공산성에 올라가서 딱 한번 보면 말이에요. 주변에 산과 강이 쫙 감싸고 있어가지고 아주 천연의 방어도시입니다. 적군이 침입하기 힘들어요. 웅진은 딱 막혀있어. 그러니까 아주 방어도시 그런 최고인데 대신 좀 좁아요. 좁다고 그래. 여기 보면 차량산맥, 금강, 봉황산, 정지산 해가지고 좀 좁아서 백제의 성왕이라는 왕이 웅진에서 사비를 수도로 옮깁니다. 부여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산 너머는 사실 공주고 여기부터 이제 부여인데
부여 혹시 부수산 올라갔다 오셨나요? 거기. 네. 부수산 거기 아마 부수산 다녀도 거기는 잘 안 가던데 그 바늘루라고 있어요. 바늘루 가요. 바늘루에 올라가 앞에 보면 쫙 열려 있잖아요. 보이지. 공산성에 올라가가지고 공산적인 생물이 콩나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부여로 온 거야. 그래서 사비시대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제 역사 유적은 이렇기 때문에 서울에 좀 있고, 아까 얘기한 거 서울에 좀 있고, 공주에 있고, 그다음에 부여에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 지금 요즘은 문화유산청이라고 그럽니다. 문화유산청에서 서울에 있는 유적, 공주에 있는 유적, 부여에 있는 유적을 한 장소에 모아서 정리해 놓은 곳이 백제문화재. 여기 오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적, 공주에 있는 유적, 주요 장면들은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백제문화재다. 그래서 요건 이제 궁궐인데 원래 근데 이게 궁궐이 원래 궁궐터는 여기는 아니에요. 원래 궁궐터는 요 산 너머입니다. 여러분들 부산 갔다 왔다 그랬지? 부산 자락 앞에 보면은 그 발굴면에 목입니다. 거기가 원래 궁궐터라고 그래요. 발굴하고 있어. 예, 발굴. 계속 발굴 여기는 그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발굴하고 있고, 근데 이제 새로 지은 거지. 저 지붕 꼭대기 이렇게 날개 기와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발굴된 거예요. 부서산에서. 침이라는 기와인데, 근데 지금도 뭐 부에 박물관에 있습니다. 부에 박물관에 있고, 이건 새로 복제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시고 새로 해놓은 거. 저 탑 있는 데 있죠? 탑 있는 데는 저게 절입니다. 절. 이 절도 옮겨놓고 새로 모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절도 원래 여기서 한 10분쯤 가면은 능산리라고 해요. 능 있는 동네. 능산리. 백제 왕실 묘지가 거기 있어요. 옛날부터. 그 동네 이름이 능산인데 거기에 있던 절 여기에 옮겨온 겁니다. 이 절에서 국부가 두 점이 발굴됐어요. 하나는 백제 금동 대향도라고 해서 그 박물관에 다녀오셨나요? 그 박물관에 가면 한국에 백제 금동 대향도가 이 절에서 발굴된 겁니다. 또 하나 국보가 창왕명 석조사리감이라고 돌로 된 사리함인데 이게 국보가 된 거는 이 표면에 백제 때 새겨놓은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이 글씨 읽으면 이 절은 언제 적고 누가 적고 왜 적고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있는 글씨 때문에 이 절을 알 수 있게 돼서 그 돌이 국보입니다. 창왕명 석조사리감. 두 점의 국보가 여기서 발굴된 거고 탑의 모양이 상당히 잘생겼잖아요. 예쁘잖아요. 원래 백제 때는 저런 그 절에 저런 큰 탑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게 유지 관리가 힘듭니다. 불에 타고 물에 썩고 하니까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이걸 오래가는 탑으로 만들려고 석탑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그 석탑으로 바꾼 1호 탑이 정림사 5층 석탑입니다. 정림사 5층 석탑. 그래서 모양은 요거하고 정림사 5층사가 같아요. 근데 돌이니까 이거보다 좀 작지. 그래서 이건 크고. 그래서 그 정림사 5층 석탑 만든 다음부터 우리나라 절에는 이제 이런 목탑 안 만들고 석탑 만든다고 그래요. 그 석탑이 우리나라 모든 정림사 탑이 우리나라 모든 석탑 1호입니다. 모든 석탑의 조상은 정림사 석탑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석탑. 뭐 그래. 일본에 가면 저런 탑이죠. 일본에 호류지. 많아요. 많아요, 많아. 호류지란 예? 호류지. 탑자니까 그 최근에 지은 거고. 호류지 탑은 그 백제 이 시대에 백제 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지은 절이에요. 요때 백제 불교가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때 성왕이 불경, 불상, 성령, 그다음 절 기술자를 같이 보냅니다. 이때 보낸 절 기술자가 지은 절이 일본에 제일 먼저 지은 게 아스카데라, 호류지, 세 번째 시텐노지. 그때 금각사라도 저렇게 비슷하던데 금각사라. 백제식 탑, 백제식 탑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는 분 여기 한 분 계셔. 누구야? 우리 참신 형님. 아이고. 내가 그래서 이걸 확대기로 봤어. 내가 확인했지.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형님을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말이 안 나와. 옛날 우리 동료예요. 박수! 박장신 교수의 저 이러고 친구분입니다.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 여기서 만났어. 아까 전에 이거 확대기로 해서 원수는 징검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어. 이렇게. 저 이러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후배인가? 후배죠.
한 가지 여쭤보고. 예. 의례성이 그 저기 그러나. 서울분학동에 예. 하나. 저 천안에 예. 그 입장에도 그 의례성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의례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백제 시대 그 의례성이라고 한 건 아니고 아마 그 후대에 어떤 뭐 전설에 의해서 거기 무슨 누구 얘기로는 그 고려 때 거기를 뭐 의례성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백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라는 것도 막 이렇게 옆에서 붙여가지고 천안 문화원 줄 알았었거든요. 천안의 유물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예. 거기 유래가 제가 듣기로는 고려 시대에 그뭐 의례성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백제 의례성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 한참 뒤죠. 그렇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백제에서 의례성했던 서울의 지금 송파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우리 사진 하나 찍어줘라. 자, 박수! 박수!